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아침 5시 25분입니다. 매미 소리가 많이 들리죠? 네, 여름이 한창 무르익어 있는 것 같아요. 비는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또 더위는 또 견딜만 하십니까? 더위만큼 우리 시장도 뜨거운 시장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좀 다소 조정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 그 상황 속에서 좋은 자리, 좋은 타점을 기다려서 또 맛있는 그런 포인트들 찾아서 먹고 나와야겠죠. 자,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1,400원에서 약간의 조정과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환율을 가장 먼저 보는 이유는요, 환율에 전체적인 돈의 흐름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과 달러의 환율을 갖다가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어쨌든 우리 쪽의 물가, 우리 쪽 한국에 대한 증시와 미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가 빠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화, 이제 엔화에 대한 환율을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엔화는요 9.3 정도로 유지되고 있네요, 그죠? 9점대 초반에서는 계속 모아가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자, 안 보이네요. 네, 이거 나오나? 네. 이거는 금리죠, 그죠? 금리, 미국 금리 4.5%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실제 기준금리가 4.5니까 여기서 이제 가상금리 붙게 되면은 대출했었을 때도 담보대출조차도 6%, 7%를 압박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죠? 우리 기준금리가 3점대 초반인가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상금리 붙으면 또 3점대 중후반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 환율은 아마 다음 달에는 좀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나 이제 우리 관세 협상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상호관세가 이제 확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죠? FTA가 아니라 상호관세가 진행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 대한 재정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경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감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역시나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금리 인하를, 미국이 금리 인하를 쉽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약 처방을 했고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에서 15%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죠? 예전에 무관세로 막 FTA가 되면서 막 들어오던 것들이 이제 관세가 조금씩 붙으면서 물가가 다소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좋아하던 슬리퍼 브랜드가 있는데 예전에 5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4만 원 하더라고요. 와, 환율도 오르고 그리고 그것도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게서 이제 금리와 환율은 반드시 좀 챙겨 보시고, 그리고 유가까지 보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죠. 유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가를 잡아야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유가가 떨어지면,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마련이다. 자, 미국의 이제 빅스 공포지수 차트죠. S&P 공포지수가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S&P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빠졌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고점권에 대한 모습들을 강력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상승에 대한 추세가 꽤나 지금 약해진 추세를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번째 뚫릴 때는 많이 뚫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꺾일지 여기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롱보다는 숏이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현실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8, 9월은 좀 조정기로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이정시드 약 5,800 정도까지 조정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때는 너무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정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떨어진다기보다는 꿀렁꿀렁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천천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무턱된 상승 가자 이거보다는 섬세한 그런 매매와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들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이번에 좀 그래도 회복을 좀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회복을 제가 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죠? 회복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코스피 회복을 할 것이고, 근데 이조차도 쭉 갈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한 3,400 정도 전 고점 인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추세에 대한 관점 속에서 이정도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700, 800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중간에 좀 흔들리더라도. 그죠? 마치 최근에 이더리움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골드 역시나 행복 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급격한 하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잘 회복해서 잘 상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항생지수에 전반적으로 증시들이 다 회복을 했고, 악재들 어쨌든 뭐 합산도 다 진행되고 이제는 대충 다 정리됐잖아요. 그죠? 일단 단지 물가가 조금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과, 어쨌든 리세션에 대한 조금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잘 극복될 거라고 보여지고, 역시나 이 부분이죠. 역시나 항생테크 같은 경우도 7,500원대 정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보셔도 좋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왔었고, 그렇죠? 약 10% 상승했으니 또 적당히 반 덜어내고 반납을 해도 좋고, 그냥 팔고 더 안전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고, 그래서 모든 흐름들이 사면 팔아야 되고 팔면 사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장기로 접근할 거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리세션이 들어왔을 때 장기로 접근하는 게 옳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쩌면 주가들이 많이 상승해서 고점권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또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좀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저평 같은 종목들을 이제 장기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누구냐,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리과세하고 세율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서 지금 조정이 나온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이제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10억 이상 뭐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계산으로는 5억만 있어도 제 계산으로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배당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저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5억만 있어도. 그래서 아무튼 그 배당금 10억이니까 사실은 10억 이상 대주주도 어쨌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세금을 내시더라도 분리과세가 되면 어쨌든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 그죠? 우리가 배당금을 갖다 몇억씩 이렇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배당금을 이제 1년에 뭐 한 몇천만 원 정도 세팅을 해 놓으시면 노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당률도 높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이에요. 네.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선의 하단에서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적 지역이 단당의 타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까지 갈 걸로 보여집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올려드렸어요. 스크린샷을. 그래서 포인트 체크를 좀 해드렸고, 공방 버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렸고, 공개 버전 단톡방에서는 좀 가볍게 올려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언급을 해드려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의 추세가 이제 반등을 주더라도 깨졌을 때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미넌스 같이 챙겨 봤었을 때, 저는 도미넌스가 또 여기까지 빠지면서, 자, 사실 제 예상이 조금 엇나갔습니다. 여기서 큰 조정을 주지 않고 한 번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빠져서 여기까지 빠질려나? 88.6까지 빠질려나? 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중간에 또 반등을 또 주네요. 그죠? 사람 예상이 참 힘들어요. 그죠? 작은 조정파 같은 경우는 추세 하단이 아니었거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흔들었다 이렇게 빠지는 관점 생각한다. 두 가지 하나의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움직임이 나왔을 때 액션을 취하는 거죠. 자, 올라가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강력하게 액션을 취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액션을 취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 빠지게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오케이?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흔들리겠지만 알트코인보다는 덜 할 테니까.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라도, 정말 최악의 경우라도 여기, 그러니까 약 반토막 정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사서 막 비트코인 샀어. 근데 내가 반토막이 났어. 자, 우리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알트코인 까딱하면 반토막이고 잘못하면 막 10토막, 100토막도 나요. 1억을 넣었는데 100만 원 남기도 하고 몇만 원 안 남기도 해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여기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그 다음은 뭐 20만, 30만 달러까지 오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또 바로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빠질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빠지더라 이런 식으로 빠지겠지. 빠지더라도 말입니다. 다시 가겠지, 그치?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뭐 접근을 하시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네, 그러니까 빠졌을 때, 그쵸?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은 이제 그냥 뭐 눈치를 조금 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도 어느 정도 노려드렸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내가 못 먹는 것을 좀 구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제일 필요해요. 원래 이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나를 알아야 돼요. 지피, 그리고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죠? 차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 도박의 세계에 빠졌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신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버추세는 하단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선 하단은 지금 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부분이면서도 단타의 타점과 같이 맞물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당시 요 자리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요 자리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또 이번처럼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믿고 들어가 보겠다. 그거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진입각, 손절가를 보신다면 11만 2,500불 정도에 대한 로스커스 세팅을 하고 진입각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여기 좀 머무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이 짧으니까 대신에 성공하게 되면 12만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선물 도전해 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한센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좀 높아 보일 때, 그리고 먹을 게 많아 보일 때 진입각을 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떨어질 때 오히려 숏 포지션을 노릴 겁니다. 네, 저는 숏축이니까 선물은 숏이거든요. 또 한쌤 또 숏 얘기하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죠? 기똥차게 여기 숏 먹고 도망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추세가 깨질 때 숏 포지션을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한 적당히 조정이 나오면 또 익절하고 그걸로 또 코인을 사든 주식을 사든 또 시대의 비중을 늘려나가겠죠. 그죠? 숏은 뭐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2배만 먹어도 얼마야, 그지? 그러니까 뭐 10%, 10배로 해가지고 한 10%만 빠져도 2배가 되거든요. 괜찮잖아요. 그게 돈 많이, 큰 돈을 막 넣고 싶지는 않거든. 이게 재미죠, 그죠? 일종의 오락에 대한, 게임에 대한 현질이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죠? 하나로 넘어와도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죠? 그렇지만 뭐 엄청난 하락까지는 아니고 조정이 좀 나왔다가 약간에 대한 반등 정도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볼타 조금 드렸던 종목들인데 볼타도 좀 빠졌겠죠, 그죠? 그 와중에도 한 작은 슈팅을 한번 보여줬었고, 그쵸? 그런 게 또 뭐가 있었더라? 다른 것들은 딱히 크게 그냥은 나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시고, 그리고 지금 뭐 좀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제 7월 초에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줬잖아요. 이 상승을 만들어 준 무엇에 대한 이제 61.8%의 되돌림이 등장한 종목들은 이제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많이 빠진 것들. 그죠? 그래요. 뭐 지금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조정기를 좀 거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좀 큰 보면 수렴형태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거 좀 거치고 나서 가을에 변화가 좀 생겼을 때 알트코인에 대해 상승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그때 갈 것이다가 아니라 턴이 그때쯤 올 것 같아요. 11월 정도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급속도로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래놓고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하다가 뭐 12월달 뻥 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 가능성에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 좀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리고 단타를 수익 가져셨던 분들은 일부 농사를 해서 또 적당히 복용 좀 하고 계시고, 그죠? 너무 많은 돈 넣지 마시고, 그냥 불안 요소도 있으니까 뭐 그런 똑같은 이야기들 반복해 나갈 것 같아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강해 보이는 녀석은 역시나 좀 트론이네요. 그죠? 트론은 참 많이들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코인의 본질을 저 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막 전송할 때 트론을 많이 쓰죠. 테더의 전송 수단이 트론이기 때문에 트론은 좀 그래도 메인레서로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내일 오늘이죠. 오늘은 한국 증시도 그냥 쏘 이 증시도 쏘 코인도 쏘 그래서 쏘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항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